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예, 또 금요일 저희 또 두 번째 시간을 꾸며주실 바바리안 리서치 김영배 연구위원님을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는 또 정희석 이사님, 또 김영배 연구위원님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리서치 명가죠. 예, 또 오늘 이제 좀 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배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밤에 뭘 하는 게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 저는 그렇다 치고 네네. 여기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네. 좀 따뜻한 그런 댓글들을 저 말고 네. 사회자분들에게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래서 잘 지내셨죠? 잘 지내죠. 저는 항상 예. 잘 지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로 저희를 또 즐겁게? 제가 네. 셀시우스라는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 셀시우스요? 네, 이게 요즘에 코인 어쩌고 그 기업이 있는데 그거랑 관련이 없고요. 네네.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예요. 네. 요즘에 미국에서 엄청 뜨거운 기업인데 사라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 뭘 사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좀 들어보시고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소비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또 시장이 안정되고 또 적절한 좀 비싼 밸류라서 예. 어느 정도 밸류가 좀 좋은 거 받고 하면은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이번 가상화폐 때문에 저 회사 주가는 괜찮았습니까?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서? 네, 예. 관련이 1도 없는 순간적으로. 동명이인입니다. 예. 네, 제가 높아시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네네네. 그 셀시우스랑 예. 이 셀시우스랑은 다른 거죠? 관련이 1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관련이 있으면 제가 들고 나올 수가 없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네네. 이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그래프가? 네. 이게 그걸 트렌드 5년 데이터인데요. 음. 셀시우스 에너지 드링크라고 입력을 하면 보이는 이제 구글 검색량이죠. 그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점진적으로 쭉 올라오다가 2022년부터 갑자기 확 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은 2022년에 상장이 돼 있는 그런 소비재 브랜드, 특히 식음료 브랜드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브랜드 중에 하나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구글 데이터를 봤을 때. 예. 그래서 왜 셀시우스가 핫한가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에너지 드링크가 핫하다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음료, 특히 탄산보다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왼쪽 표에서 하늘색 네모가 에너지 드링크의 성장률이고 2018년 2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그리고 진한 네모가 일반 음료, 특히 네. 탄산 중심의 일반 네. 음료 성장률인데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해봐도 이 하늘색 그래프가 훨씬 높죠. 그러네요. 중간에 이제 2020년 1분기부터 와, 저거 되게 신기하네요. 어떤 게 신기하신가요? 저는 되게 신기하게 보는데 2020년에 네. 일반 음료수가 더 높은 거예요. 저게 코로나 네. 운동을 못 하니까 네. 집에만 있으니까 일반 음료수가 지금 많고 활동할 일이 없고 그 외에는 지금 활동을 하니까 에너지 드링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요? 바로 지금 그 말씀 촉이 있으시네요. 예, 제가 딱 네, 보니까는 맞아요. 되게 신기하다. 딱 정확히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벌리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 네. 5분 까먹었습니다. 또. 네, 예. 감사합니다. 정보 이거 주셔가지고. 참. 예.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드링크가 뜨거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0년에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보면은 제1의 원인은 건강. 그러니까 딱히 에너지 드링크가 더 건강하다기보다는 워낙 탄산이 이미지가 안 좋고 또 건강에 안 좋잖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년인가요? 유로 2000 대회할 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그 기자회견에서 펩시콜라 2개 있었는데 그거 치우고 물 마시라고 어떤 그런 경우가 또 있었을 정도로 워낙 탄산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쪽 수요가 에너지 드링크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보통 에너지 드링크는 하드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고들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생활 운동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가 엄청 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테니스 많이 치고 그런 좀 골프 많이 치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이제는 좀 에너지 드링크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네. 그 설문조사 3위에 스트레스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땐 조금 억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각성제잖아요. 각성제다 보니까
좀 탄산보다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좀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예. 제가 볼 때 좀 억지 같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에너지 드링크의 수요가 일반 음료보다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성장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이어져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애주가들은 그 다음날 숙취 있을 때 맞아요. 이해하죠. 알죠.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뭐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애주가들은 그 다음날 숙취 있을 때 그 에너지 드링크 한번 마시고 일해야죠. 그러면 좀 약간 숙취가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하여튼 뭐 개인적인 저의 해소 방법입니다. 술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유 뭐 저희야 뭐 무목적인데 방송 때문에 아쉽겠네요. 네. 하여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에너지 드링크가 아무튼 더 대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1세대 에너지 드링크는 그냥 각성질소의 역할만 수행을 했죠. 근데 이제 2세대 에너지 드링크로 넘어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전체 2018년부터 이 파란색, 하늘색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색 선이 점점 깊어지죠. 이 하늘색이 2세대 에너지 드링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각성제에 더해서 어떤 기능을 첨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테인이 들어간다든지 비타민이 들어간다든지 뭐 비건이라든지 할랄이라든지 그런 좀 원래 제약이 있던 뭐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이런저런 기능을 첨부한 드링크들이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거를 미국에서는 이제 퍼포먼스 에너지 드링크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 하늘색 선이 퍼포먼스 에너지 드링크의 점유율을 의미하는데 조금씩 시장을 먹어가고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성장률을 보면 전체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10% 성장을 했는데 이제 퍼포먼스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77% 성장. 물론 이거는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이만하잖아요. 내 손이 안 보이네. 네, 되게 크잖아요. 네. 되게 큰데 퍼포먼스 에너지 시장은 요만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아까 제가 그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표처럼 이 하늘색이 점점 1세대를 먹어치우고 있는 그런 2세대가 1세대를 조금씩 그 마켓 쉐어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퍼포먼스 에너지 중에서 1세수가 대장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대장입니까? 네, 대장이에요. 제일 많이 팔리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일단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셀시우스가 대장인가? 그 네. 이유는 아까 제가 건강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2세대 에너지 드링크가 나와 있지만은 셀시우스가 가장 건강한 에너지 드링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맨 왼쪽에 제가 셀시우스 수박 맛을 라벨을 하나 떼어온 건데 워터멜론. 네, 그렇죠. 하나하나 보시면은 일단 설탕이 들어가 있지가 않다. 글루텐 프리다. 그리고 코셔 마크라는 게 붙었는데 이 코셔가 뭐냐면 그 뭐죠? 그 이스라엘 종교가 뭐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유대교. 유대교. 네, 유대교 분들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먹어도 된다.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라는 마크예요. 코셔 마크가. 그다음에 할랄 마크도 붙어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마크가 없으면 못 팔거든요. 그것도 붙어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비건 분들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런 마크가 말씀하시죠? 저기 다 이제 액상 과당이 안 들어가고 아스파탐. 그렇죠. 액상과당 안 들어가, 인공 설탕 대체도 안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가네요. 다 안 들어가고. 그럼 엄청 쌉니까 저게? 다른 몬스터랑 예. 그 또 유명한 거 뭐 있죠? 레드불. 그 두 개보다 조금 싸요. 조금 한 싸요. 0.9%. 거기다 안 들어갔는데 엄청 싸야 되는 거 더 아니에요? 싸죠. 다 안 들어가는데 엄청 싸야 된다. 0.9%면 큰 차이는 없는데요. 큰 차이는 없죠. 2,000원과 아니, 뭐 그러니까 1,950. 무설탕 뭐가 안 들어가고 뭐가 안 들어가고 하면은 원가가 아니요. 근데 그 대체제들이 더 비쌀 수 있어요. 대체제가 더 비쌀 수 더 있어요. 비싸요. 네. 그거 반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원가가 더 비쌀 수 있어요. 아니 못 빼면 싸야지. 하여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아무튼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원가를 찾아본 건 아닌데 사실 원가를 찾아본 건 아닌데 아마 좀 더 비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마 보고 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거 근데 건강하다. 헬스하다. 더 건강하다.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편의점에 한국에 있는 편의점만 가 보셔도 뭐 몬스터라든지 레드불이라든지 얘네들도 이제 하도 사람들이 건강하다 보니까 제로 칼로리랑 무설탕까지는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셀시우스처럼 인공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천연 첨가물만 들어갔다. 플러스 이런 뭐 비건, 코셔, 할랄 마크가 첨부가 됐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 2009년쯤에 임상으로 애들이 얘기한 건데 이것도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닌데요. 칼로리 버닝 효과가 있다. 이거 마시면은 뭐 한 번 마시면은
8칼로리, 9칼로리 사실 뭐 근데 기별을 안 가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 칼로리 감소 효과가 있는 뭐 천연 첨가물을 또 집어넣어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네. 다른 어떤 에너지 드링크보다 셀시우스가 독보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 네, 드링크다. 그렇죠. 건강한 에너지 드링크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여심을 잡았다. 아 여심을 네,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에너지 드링크 마시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남자가 마시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통계를 보면은 남자가 85%고 여자가 35%예요. 예. 그렇게 나뉘는데 셀시우스가 구매층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 50%, 여자 50% 이렇게 나뉘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기존 소비층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10대부터 40대까지가 93%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 먹으면 잘 안 먹잖아요. 에너지 드링크 다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지. 그래서 이렇게 10대부터 40대까지 남성들이 거의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 게 전통적인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셀시우스는 이 10대부터 40대까지 남성에다가 10대 30대 여성을 전문 여성을 더 추가를 해서 보통 시장이 한 뭐 제가 보이나요? 잠시만요. 제가 안 보이시나요? 예. 보통 시장이 요만큼이다라고 하면은 셀시우스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큰 시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봤더니 어디에서 특히 수요가 되게 폭발을 하고 있냐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자 운동부 또 여자 운동 동아리 그쪽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NCAA 게시판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네네.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그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네. 그쪽에서 셀시우스 드링크를 찾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막 조깅하시는 분들 많고 그렇죠. 학교도 그런 활동이 엄청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요가 진짜 무시 못할 만큼 그렇죠. 엄청나죠 사실은. 예. 그래서 건강과 여심 이렇게 두 가지가 셀시우스를 핫하게 만드는 주 원동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 올라플렉스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릴 때 되게 독보적으로 좋은 제품인데 이제 확장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셀시우스도 마찬가지로 말을 많이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생각보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셀시우스도 확장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오프라인 침투율이 작년 2분기에 작년 여름 기준으로 대부분의 에너지 드링크들은 침투율이 다 높아요. 몬스터, 레드불 이런 거는 뭐 오프라인에서 97%, 96%, 이 왼쪽 그래프 그렇게 나타나는데 셀시우스 49%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에 있는 이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하고 있는 뭐 매장이 100개다라고 하면은 셀시우스는 49개에서밖에 살 수가 없다. 51%는 아직도 셀시우스를 취급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예. 심지어 오른쪽 그래프 2017년에는 이게 9%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에너지 드링크를 팔고 있는 매장이 뭐 네. 슈퍼마켓, 뭐 네. 드럭스토어, 뭐 그냥 일반 슈퍼 다 통틀어 가지고 100이다라고 하면은 셀시우스 9%밖에 안 됐고 네. 2019년에 23%. 근데 이때부터 19년 말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2020년, 네. 2021년 1분기, 2분기입니다. 지금 한 55% 정도 돼요. 지금 현재로는. 55% 정도. 1분기 기준으로 55%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2019년에 이게 네. 브랜드가 워낙 조그마하다 보니까 자체 물류망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그래서 뭐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이런 슈퍼마켓에 엄청 큰 슈퍼마켓에 좀 묻어가서 걔네 물류망을 쓰고 있었는데 19년 말에 애나이저부시, 버드와이저 있잖아요. 그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그 회사 물류망을 대신 쓰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19년 말부터 그래서 점유율이 크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예. 19년부터 19년 말부터 확장이 제대로 시작이 돼서 2020년, 2011년, 22년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지금 과정에 놓여 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네. 이거 왼쪽 표는 무시하시고 제 오른쪽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에너지 드링크가 100개가 팔려요. 100개가 팔리면 보통 업계 평균은 편의점에서 67개가 팔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편의점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셀시우스는 43%밖에 안 돼요. 오히려 식료품점 이거 대형마트 말고 그 소형 식료품점에서 38%가 팔려요. 예. 근데 이게 뭐 셀시우스가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뭐 셀시우스만의 특징이 있다거나 그건 아니고 뭐냐면 이것도 오른쪽 표만 보시면 돼요. 몬스터는 뭐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 편의점에도 침투율이 99%, 슈퍼마켓 95%, 다 90%가 넘어가고 야, 그러는데 진짜 셀시우스는 괴물. 예. 그렇죠. 셀시우스는 편의점 침투율이 28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편의점 100개가 있는데 셀시우스는 28개 편의점에서만 팔고 있다. 근데 이게 뭐 셀시우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2019년 말에 애나이저부시랑 물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부터 성장이 크게 시작이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 수치가
그 너무 낮죠. 네, 낮은 너무 낮죠. 부분인데 네, 이제 그 그렇죠. 어떤 유통 이제 망에 있어가지고 그게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가요? 저 수치 같은 경우에 대형 지금은 막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대형마트랑 슈퍼마켓부터 보통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그마한 편의점들이 들어가잖아요. 아. 지금 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초입 단계다. 그렇죠. 예. 그래서 편의점이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100개가 팔리면 70개가 편의점에서 팔린다. 그러면 그걸 대입해 보면은 지금 이 편의점이 28%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포텐셜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고 네. 그리고 얘네들이 제가 계속 침투율 말씀드렸지만 점유율로 따졌을 때 보면은 오프라인 점유율이 2%밖에 안 돼요. 레드불, 식스가 아니라 뭐죠? 그 몬스터. 걔네들은 40%씩 갖고 있으니까 사실상 걔네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얘 2%밖에 안 되는데 아마존을 놓고 들어가 보면은 얘네 점유율이 18%예요.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아마존 들어가서 어저께 캡처를 한 건데 아마존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8개 에너지 드링크 정리한 거거든요. 셀시우스 이 브랜드가 1등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가기 시작한 게 2021년 5월부터 이거를 제가 한 달에 2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때부터 1위 자리를 거의 내준 적이 없어요. 한 2번 정도 그래요? 내줬어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적어두고 한두 달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진짜로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듣보잡 브랜드가. 네. 근데 그러니까요. 2021년 2분기에 점유율이 13%였고 2022년 1분기 가장 최근 분기 13%에서 18%까지 올라오고 몬스터랑 레드불 점유율을 얘네가 계속 뺏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아마존이 그래서 뭐 아마존에서 되게 잘 팔리니까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아마존 점유율 18%, 오프라인 점유율 2% 이걸 놓고 봤을 때 아까 제가 오프라인 그 침투율이 55% 정도밖에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침투율이 그냥 높아진다고 잘 팔린다. 그럴 수는 없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마존 점유율이 18%라는 걸 놓고 보면은 오프라인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점유율도 같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그게 있다. 이제 매출로 또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저희가 연결해 볼 수가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 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마존 프라임 있죠. 그 구독 모델. 네. 그거가 이제 세대별로 얼마나 가입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MZ 세대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 젊은 세대 그게 75%에 77%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 이용의 대부분은 그 MZ 세대가 75%에 77%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젊은 세대가 주 고객층인 아마존에서 18%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역시나 오프라인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충만하다. 그렇게 좀 백그라운드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제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한번 드셔보셨어요? 셀시우스는 못 먹어봤어요. 한 번도? 몬스터랑 레드불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먹어봤는데. 저게 가능한가요? 저 공식 매장에서는 안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팔아요. 아직 공식 매장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쿠팡 들어가면 있더라고요. 저도 쿠팡에? 먹어봐야 되니까 예. 쿠팡에서 먹어봤는데 예. 이게 맛이 어때요?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 예. 맛이 없는 걸 먹으면 되게 맛없어요. 맛이 있는 걸 먹어야 돼요. 제가 다 먹어본 거 아니고 꽤 예. 많이 먹어봤는데 예. 상당히 건강한가 봅니다. 예. 레딧에 들어가시면 예. 혹시 레딧 뭐 들어가시면 모르겠지만 레딧 들어가 이제 맛 표가 있거든요. 예. 위에 있는 표를 먹으면 맛있어요. 밑에 있는 표를 먹으면 맛이 없어요. 혹시라도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은 예. 그 맛이 뭐 미국 애들 정리한 표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사셔야 됩니다. 박사님 근데 저는 이 이야기 듣는데 지금 셀시우스 종목 공부할 때가 아니라 예. 한국 수입 권한을 빨리 해서 수입 총판을 수입 맡아야겠는데요. 총판을 맡아야 된다? 네. 국내 유통 안 되면 수입 총판이 아직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서 한번 수입권 따오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걸 해야겠는데요. 예, 네, 정말. 그렇고 갑자기 음료수 파는 사람이 되겠다. 이건 보너스 개념인데 예, 예. 지금 대부분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2021년 기준으로 북미에서 한 87%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유럽에서 12%, 기타는 이제 아시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유럽이라는 게 말이 유럽이지 그 북유럽 3개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렇게 3개국에선 판매가 거의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 하반기부터 이제 아마존, 영국, 독일 런칭을 했고 22년 1분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또 아마존에서만 이렇게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막 잘 팔리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마케팅을 빡세게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럽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기서도 뭔가 뭐 터질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일단 뭐 미국에서의 점유율을 먼저 올리는 게 훨씬 중요하죠. 숙제죠, 사실.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에너지 무조건 드링크가. 선결이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보너스 개념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한번 뭐 이쪽에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워낙 그래서- 시장이 워낙 크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숫자를 몇 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19년부터 물류망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20년에 74%, 21년에 140%, 올해는 이제 90% 정도 예상이 된다. 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충익률이 매출 그 GPM이 19년에서 20년에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네. 계속 좀 레깅을 하고 있죠. 예. 요거는 알루미늄 캔이 없어요 요즘에 미국에. 그래가지고 잘 팔리는데 캔을 어떻게든 수입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예. 유럽이랑 아시아에서 비싼 가격에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굉장히 타격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얘도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예. 거기에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조금 그런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그래서 같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최파고님하고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물론 이제 김영기 연구위원님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 저렇게 작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좋아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공룡 기업들이 있고 작은 신생 기업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 치고 올라오는 이 매출의 성장이나 어떤 성장률 자체가 뭐 20%, 30%, 뭐 50%, 70%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50% 떨어졌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어떤 성장에 대한 둔화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안에 이제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로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그렇게 될까요? 예. 성장률의 곡선의 편차가 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예. 예를 들어서 30, 40, 막 70, 예. 50 그럴 때 5년 평균 성장률 이런 걸 씁니다. 아, 네, 5년 평균 장기적으로 시리즈. 봤을 네, 때.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쓰는 게 5년 예, 예. 평균 매출액 성장률 이런 지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한계유형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 포묘선을 그리지만 포묘선을 그리고 나면 추세선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20, 40, 80, 50, 30 이렇게 되면 추세선은 35% 성장. 그럼 멀티플은 퍼 기준 35배를 표준으로 보는 거고 네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마이너스를 주는 거죠. 지속 가능성에 따라서. 네. 그럼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좀 기간을 두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나은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 기업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장률이 나올 거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300% 성장했는데 예. 야 앞으로 5년간 300% 성장할 거라는 추정은 너무 공격적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300%는 예외적인 거니까 그 마켓의 속성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봤을 때 아 그래도 얘는 연간으로 30% 성장할 수 있겠다는 가이드를 우리가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성장이 나왔다고 그걸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본 건 매우 리스크한 거고 예. 그때는 투자자로서 보수적인 추정을 할 거냐 공격적인 추정을 하느냐인데 대부분 사실 어느 정도 보수적인 추정으로 수렴하죠. 네, 사실. 좀 낮춰가지고. 네. 근데 항상 시장은 기대를 과도하게 했다가 또 과도하게 실망하거든요. 네. 그걸 투자는 또 역으로 활용하는.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예, 예. 제가 뭐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아닙니다. 예. 사람이 아닙니다. 예. 기계입니다. 기계. 자, 아무튼 제가 자꾸 어디까지인지 까먹는데 네네. 밸류에이션이 좀 말도 안 되게 비싸죠. PER 기준으로 한 142배, PSR 기준으로 8배. 먹자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접근하는 건 PR이요? 그러네요. 이렇게 성장하는 소비자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좀 많이 주긴 해야 될 것 같지만은 또 이밸류에 지금 이 장의 이밸류를 이걸 사? 하면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또 나쁘지 않았어요. 은근히 나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펩시콜라가 인수를 할 수도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또 구체적인 숫자가 막 90불에 인수할 수도 있다. 지금 한 68불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런 쪽에 주가 방어가 되고 있어서 네. 사실은 지금 접근하기 좀 어려운 기업이긴 한데 시장이 안정이 되던가 아니면은 적정한 밸류가 그런 적정한 밸류가 리딩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계산을 하셔서 만약에 적절한 밸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볼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첨언하자면 네. 이제 이런 기업들 멀티플이 140배, 150배 되면 이게 멀티플로는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못하죠. 기업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 기업이 만약에 마켓 쉐어가 완성되고 성장이 완료됐을 때 그렇죠.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에 마진이 한 500억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 500억 정도 마진 나오니까 한 5천억 정도의 밸류는 받아야겠다. 이 기업이 완성됐을 때 밸류가 한 5천억 정도 되겠다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게 1,000억이다. 그럼 사도 돼요. 1,000억인데 멀티플이 250배야. 멀티플로 보면 못 사는 거예요. 1,000억인데 멀티플이 250배 못 사. 근데 이게 완성됐을 때 얘가 그래도 한 5천억까지 자랄 수 있겠어.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성장 기업의 초기 기업 때는 얘가 완성돼서 얘가 다 자랐을 때 키가 한 180 되겠다. 그러면 얘가 너무 빨리 자라고 한 120일 때 살 수 있는 거죠. 키를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많은 이제 얘기한 대로 있겠지만, 완성됐을 때 매출액의 규모와 마진의 규모로 보는 거죠. 그건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5조인데 얘가 마켓시어 10%는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매출액은 5천억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마진율이 안정됐을 때 10% 나올 것 같아. 그럼 매출액 5천억에 마진 500억이 얘가 완성됐을 때 완성형이야. 그러면 500억 버니까 5천억 정도의 밸류는 줘야 되잖아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근데 얘가 1,200억이야. 근데 퍼는 300배래. 사도 돼요. 사도 돼. 네, 멀티플은 너무 높지만 완성됐을 때 모습을 보는 거죠. 네, 물론 그 추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매우 어려워요. 네. 그 과정을 설명드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아무튼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딱 설명을 들어야 되는 놓친 부분을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네요. 네. 많은 아무튼 분들이 수혜를 받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몇 시죠?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나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시간이 혹시라도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그냥 갖고 온 건데 제가 소비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소비자 쪽이 너무 안 좋아요. 뭐 데이터를 여기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왼쪽에 리테일 데이터, 세일즈 데이터죠. 보면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냥 비자 카드, 뭐 마스터카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이런 은행 소비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인플레를 감안하고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이미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이 회색선이 좀 고소득자들 연평균 소득이 1억 5천 넘어가는 고소득자들 관련된 카드 소비 데이터인데 이쪽도 이미 마이너스로 5% 떨어졌습니다. 좋지는 않고 아까 일부 보니까 그 미시건 소비 데이터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60년대부터 집계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 지금 이 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대 최악 수준으로 거의 달려가고 있고 또 미시건 이 소비 데이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진짜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뭐 하나하나 다 정리, 뭐 소득별로 뭐별로 정리하는 소득 데이터가 따로 있거든요. 요 파란색이 소득 상위 33%인데 요 고소득자들도 좀 소비 데이터가 소비 심리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고소득자를 중요하게 보냐면은 어차피 돈이 없으면 안 쓰거든요. 못 써요. 있는 놈이 좀 써줘야 그래서 소비자가 좀 버티는데 있는 놈도 지금 좀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분위기라서 소비자 쪽에서는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실적 쇼크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막 부랴부랴 목표 주가를 낮추고 하향하고 그런 분위기라서 이게 부러졌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애틀란타 연준 데이터 그런 거 보면은 GDP는 완전히 부러졌는데 이것도 같이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됐어야 컨센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반영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번 2분기에 생각보다 많은 소비자 기업들이 좀 힘든 실적을 낼 수도 있다. 뭐 그런 지금 부분이 있어서 많은 섹터들이 다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셀시우스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건강한 에너지 드링크였다. 아직 한국에서는 먹기가 힘들고 아마존에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 꾸며주신 바바리안 리서치 김영배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